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 푸시렉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말에 있는 UFC 30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코너 마그레거랑 누굽니까? 마이클 챈들러랑 붙기로 했는데 챈들러가 2년 넘나? 뭐 그 정도로 기다렸는데 결국 맥그리거가 새끼 발가락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레이라랑 프로아스카가 또다시 대진표를 살렸습니다. 그때가 넘버링이 몇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존 존스랑 미오치치가 메인이었는데 그때도 그 존 존스가 가슴 근육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고 그 당시에도 페레이라랑 프로아스카가 그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가지고 메인 이벤트 맞죠? 네, 들어가가지고 그때 대진표를 살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똑같은 매치업으로 둘이가 망할 뻔했던 근데 좀 굉장히 맥그리거 챈들러 때에 비해서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찐팬이라면 페레이라 프로아스카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조금 어느 정도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대진표를 어쩌면 진짜 망할 수도 있었는데 좀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 씨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토 오브리가도 파라갈레라 무인토 오브리가도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코메인 이벤트도 날라갔죠. 그 자말 힐이랑 칼릴 라운티랑 붙기로 했었는데 자말 힐이 KO를 당하고 굉장히 빨리 돌아오죠.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KO를 당하고 좀 쉬었다 돌아오는 최소 3개월은 좀 있다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이 됐나? 아직 3개월 안 됐잖아요. UFC 300 한지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최소 3개월은 좀 쉬었다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페레이라 그 이후에 그 자말 힐의 SNS 활동을 보면은 페레이라한테 지고 나서 굉장히 좀 패배를 인정을 못하는 좀 뽀록으로 졌다. 요런 좀 패배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그 패배를 씻기 위해서 좀 빨리 복귀하려는 게 있어 보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돌아왔다가 또 그 칼릴 라운트한테 KO 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칼릴 라운트리가 뭐 보충제인가 영양제 먹다가 거기에 그 금지 성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살짝 짧게 그거 뭡니까 경기 정지를 받았죠. 그래서 울버그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울버그가 매치업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버그와 그 올라오는 엄청난 천재와 그리고 전 챔프 지금 막 내려온 전 챔프 둘이 붙으면 재밌잖아요. 둘 다 타격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갑자기 자말 힐이 무슨 부상이었지 무슨 부상으로 또 빠지고요.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와 울버그 요것도 나빼드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네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울버그가 무슨 이유인지 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버그 빠지고 누구냐 미들급 로만 털보 로만 돌리체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냥 힘이 빠지는 뭔 매치업이냐 싶은 그런 매치업이 잡혀버렸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메인 카드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막 플라이급을 메인 이벤트로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막 아만드 누네스를 메인 이벤트로 내세우거나 캐나다 갈 때, 브라질 갈 때 이럴 때 대진표를 좀 버리는 대진표를 거기다가 좀 버리는데 뭐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만 좀 좋았던 경기들이 좀 많이 나가리 돼가지고 좀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볼만한 경기들이 꽤 있는데요. 뭐 언더카드에서 보자면 찰스 주리댕이랑 어떤 분이랑 붙는데 이것도 뭐 나름 볼만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찰스 주리댕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도호 선수랑 경기 이후로 11경기나 했습니다. 11경기나 이 경기 빼고 이번에 다가오는 경기 빼고 최도호 선수랑 경기하고 나서 그 이후로 11전이나 했어요. 근데 최도호 선수는 그 이후로 한 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막 최도호 선수와 경기를 뭐 게을러서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최도호 선수가 뭐 눈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무릎 부상도 있어서 그래서 뭐 건강상 문제로 경기를 못 뛴 건 맞지만 근데 좀 뭐라 해야 되냐 둘이가 경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이후로 11번이나 경기를 했는데 한 분은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11경기를 할 동안 최도 선수가 선수는 젊을 때 가장 좀 특히 스포츠 선수는 젊을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도 선수가 좀 젊은 시절을 부상으로 좀 날린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컵스완스랑 안드레 필리도 뭐
UFC 좋아하는 분들은 뭐 볼만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조 파이퍼랑 마크 안드레 바리울트인가? 요분도 조 파이퍼도 꽤 세기 때문에 자칭 은간우보다 주먹 세다는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커맨슨 짤짤이에 코피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 카드에 하나 둘 셋 세 경기를 제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안 마차도 게리시와 베논 페이지가 붙는데, 요거는 저는 이안 게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안 게리가 그 키 큰 흑인분 닐 매그니를 카프킥으로 썰어가지고 이겼거든요. 물론 베논 페이지를 카프킥으로 써는 게 더 어렵겠지만, 근데 카프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이클 베논 페이지가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는 거 요런 걸 잘 못하도록 좀 다리를 망쳐놔서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차도 게리가 카프킥 운영을 사용한 판정승, 혹은 운이 좋으면 뭐 TKO 승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 저는 게리가 판정승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앤소니 스미스, 로만 돌리체는 예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오르테가랑 디에고 로페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페스가 이기지 않을까. 오르테가가 좀 타격이 좀 느립니다. 타격을 막 못한다까지는 아니고 타격이 좀 스피드가 좀 느리단 말이죠. 근데 로페스가 화력도 좋고 빠르고 젊다. 그래서 젊음과 스피드로 오르테가의 느림을 깨지 않을까. 오르테가 지금까지 KO 당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닥터 스타븐이 있었는데 찐 KO를 당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번 경기 때 처음으로 KO를 당할지도. 있나? KO를 당한 적이? 없을걸요? 할로윈 때 닥터 스탑 당한 이후로는 그거 말고는 찐 KO 당한 적은 없을 텐데, 어쩌면 이번 경기 때 처음으로 KO 당할지도. 로페스가 속도도 좋고 젊음의 패기도 있고 뭡니까 파워도 좋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그 유세프 1라운드 초살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이분 강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겠는데, 메인 이벤트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원래 맥그리거랑 챈들러 대진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그리거가 원래 메인 이벤트로 있을 때는 요 직관 티켓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막 2층에서 보는데도 막 몇백만 원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2층에서 보면 막 몇십만 원 요 정도인데, 이게 2층에서 봐도 막 몇백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제일 뒷자리, 완전 제일 끝자리도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이번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그 티켓 값이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맥그리거 경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레이라 프로하스카가 들어왔는데, 그럼 요거를 티켓 값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요거를 일단 다 환불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DC를 해주는 건지, 샀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원래 티켓값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맥그리거라는 역대급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대급 비싼 티켓으로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근데 맥그리거 이제 없지 않습니까? 페레이라 프로하스카인데 맥그리거 티켓 값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C를 해주든 아니면 다 환불해줬다가 다른 가격으로 다시 티켓을 다시 팔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원래 티켓값 그대로 받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게 어떻게 됐는지 처리가. 그렇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아무런 처리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프로하스카는 뭘 할지를 잘 모르겠는 놈이고, 페레이라는 뭘 하는지는 뻔합니다. 페레이라는 모든 경기에서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뭐 카프킥 차고 바디에 앞손으로 잽 치고 가쁜 헤드킥 날라오고 레프트 훅 치고, 요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페레이라는 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페레이라가 뻔한 잡밥이란 게 아니에요. 이러면 뭐 페레이라가 뻔해? 그럼 너가 이겨보지 그러냐 막 요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뻔한데 그 뻔한 것들이 말도 안 되게 세가지고, 그래서 알고도 당하는 거죠. 뭐 하비브의 뭐 레슬링 뭡니까 그 마카차프의 레슬링 요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도 못 막 나잖아요. 그게 페레이라죠. 뭘 할지는 뻔합니다. 뭐 카프킥 차고 랩툭 날리는 거는 뻔해요. 항상 똑같이 싸웁니다. 근데 너무 세니까 그걸 알아도 못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얀님도 킥체크를 굉장히 잘하는데, 얀님이 페레이라전에서 킥체크를
한 80% 정도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얀님이 킥 체크를 하고 이게 살짝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 보고 헤헤 킥 맞고 막 얀 킥 체크 킥 체크 잘한다 하더니 막 킥 맞고 막 밸런스 무너지네 흐흐 페레이라의 카프킥 앞에서는 안 되죠 막 이러시는데 그거를 티빙 댓글에서 봤어요. 그게 아니고 킥 체크는 했습니다. 킥 체크는 했는데 체크를 했는데 맞고 이게 밸런스가 무너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킥 체크를 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 킥을 맞고도 예를 들어 뭐 챈들러도 뭡니까 그 차롤전에서 킥 체크를 했는데 킥을 맞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얀님은 뭐 페레라 킥 굉장히 잘 막았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킥 체크를 했는데도 데미지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페레이라는 체크를 해도 오히려 좀 체크를 했는 쪽이 좀 더 데미지를 그래도 더 받는 듯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페레이라의 카프킥이 센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빠르다, 뭐 텔레그래프가 없다, 뭐 골반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차는지 안 차는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페레이라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다 맞는 말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골반 안 돌리는 거 그것도 그런데 그냥 셉니다. 그냥 킥 자체가 세요. 그냥 툭툭 차는데 그냥 세요. 툭툭 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툭툭 차는데 세면 그럼 풀파워로 갈기면 이제 뭐 상대 카프 그냥 뭐 썰리겠네요. 그냥 뚝 부러지겠네요. 이러시는데 근데 툭툭 그게 페레이라의 스타일인 겁니다. 그게 본인이 세게 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미오치치가 툭툭 치는데 세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면 미오치치는 툭툭 치는데도 그렇게 세니까 그럼 미오치치가 풀파워로 휘두르면은 정말 더 세겠어 이러는데 미오치치는 요게 본인의 그 풀파워인 겁니다. 툭툭이 그렇다. 그래서 뭐 페레이라는 제가 봤을 때 뭐 텔레그래프가 없는 것도 그렇고 뭐 빠른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냥 픽픽 차는 것 자체가 그냥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단 페레이라가 그 뭡니까 제가 1차전 때 경기력이 좀 안습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1차전 때 페레이라 상대로 카프킥을 한 번쯤은 체크를 했나 모르겠는데 체크는 했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몇 번 피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카프킥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대비는 해왔지만 페레이라가 텔레그래프가 없어서 알고도 못 체크를 한 건가 못 피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프로아스카는 킥 체크 혹은 킥을 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키치랑 붙을 때도 그냥 킥 계속 맞더만 킥 계속 대주면서 막 표정만 막 빡친 표정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도 딱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는 이번 경기도 똑같이 카프킥으로 썰릴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레슬링을 더 써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프로아스카가 페레이라를 이길 방법은 레슬링을 좀 많이 썼거나 아니면은 일단 카프킥을 최대한 안 맞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프로하스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페레이라가 뒤로 빠지면서 카프킥 차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본인 5대5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전진을 하고 있을 때 카프킥을 차기가 쉽지 프로하스카가 계속 막 연타 날리면서 본인한테 다가오는데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카프킥 차기는 비교적 훨씬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아스카 입장에서 가장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카프킥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페레이라를 계속 압박하는 그 소용돌이를 몰아치면서 펀치러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펀치러시를 하다가 1차전에서 한 번은 그로기를 만들어서 상황이 좋게 갔었지만 결국에는 레프트훅 맞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아스카가 해야 될 방법은 레프트훅 카운터를 안 맞는 선에서 미친 소용돌이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진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가 답일 것 같아요. 일단 페레이라가 그 공격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유리대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가 보면은 막 맞을 때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막 맞을 때 보면 요런단 말이에요. 막 요러면서 맞는단 말이죠. 그냥 이러면서 그냥 뒤로 빠지기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프로아스카가 페레이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압박하면서 펀치와 엘보 이런 걸로 몰아치는 거 요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프트훅을 안 맞는 선에서 그걸 하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페레이라의 카프킥에 다리 썰리면서 결국에는 펀치 맞고 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페레이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더블 픽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객관적인 픽은 페레이라를 하는데 요 식스센스 pik은 프로아스카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뭔가 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션 스트링랜드 아데사냐 때도 식스센스에 의하면 뭔가 션이 이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션이 케어 시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케어는 아니었지만 1라운드인가 2라운드에 낙다운 얻어내고 뭐 판정승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만이랑 리온 에드워즈 3차전이 아니고 2차전 때죠. 그때도 제가 우스만 픽을 했는데 뭔가 느낌이 에드워즈가 이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때 뭐 결국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객관적인 픽은 페레라가 이겨요. 근데 뭔가 좀 식스센스에 의하면 프로아스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알겠습니까? 저는 픽이 페레이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